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2021 4월 학평 독서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실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어떤 순서로 푸는 것이 좋은지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만약에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즉 1, 4, 5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먼저 풀고 다음으로 독서를 푸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중위권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을 때 독서를 어떤 순서로 해결을 하면 좋은지 이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신 대비를 위하여 독서 지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문학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먼저 만났겠죠. 독서가 순서대로 이제 3개가 나와 있을 건데, 뭐 독서는 아니지만 중간에 문학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독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단은 독서를 만났을 때 처음 것을 먼저 순서대로 다 푼다 보다는 빠르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문학까지 선택형과 문학을 전부 다 해결을 했는데 말도 안 되지만 중위권 학생들이 이럴 리는 없겠지만 50분이 남았다. 그러면 그냥 독서 순서대로 3개 다 풀면 되는 겁니다. 자, 40분이 남았다. 이래도 순서대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30분이 남았다. 30분이 조금 모질하게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지문에 보입니까? 7번 문제. 5번 문제 보입니까? 난이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7번하고 8번은 누가 보아도 난이도가 매우 높고 5번, 6번, 9번, 10번들은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5초에서 10초 정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지문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주제 통합입니다. 근데 주제 통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주제 통합은 해당 지문으로 갔을 때 해당 지문에서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는 어떤가요? 얘도 마찬가지죠. 어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문 내려가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얘가 누가 보아도 난이도가 저번 시간에 봤었습니다. 요 몇 번만 이 내용을 활용한 것만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것을. 물론 이것은 정말 많이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았을 때 쉬워 보였는데 막상 지문 들어가면 어려운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가능한 방법이고, 뭐 처음부터 그러면 이 방법 쓰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순서대로 풀면 안 돼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만 여러 번 연습, 아직 4월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꾸준하게. 현역들은 아마 내신 대비들 때문에 많이 힘이 드시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에서. 자,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 주제 통합이죠.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가 나와 있고 나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같은 글입니까? 다른 글입니까? 다른 글입니다. 가 글은 이러한 내용이고 나 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다른 글, 다른 두 글에서 공통된 비슷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융합이라고 해서 하나의 글 안에 조금은 다른 이야기, 영역이 다른 이야기,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는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이 융합이었다면 올해부터 나오는 이 주제 통합은 주제가 통합된 겁니다. 즉 주제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애당초 다른 글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찌 보시면 지문이 총 4개가 나온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지문이 3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또 수능 얘기가 될 건데 가를 읽고 난 다음에
가와 해당하는 문제를 미리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해결이 당연히 안 되었겠죠. 나를 읽어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겠죠. 당연히 나를 읽고 나서 나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신 대비를 위하여 3번 읽으세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정지하셔서 영상 정지하셔서 3번 읽으세요. 지문 읽으셨나요? 자, 그러면 정리되어 있는 내용 봅시다. 미적 태도란 뭐냐?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생각하는 모든 대상이 바로 무엇이다? 미적 대상이다. 그래서 미적 태도는 무엇이냐? 대상을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를 무엇이라고 한다? 미적 태도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무관심적이다, 공감적이다라는 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거나 말을 안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보겠죠. 자, 말을 해줍니다. 이 문단에서 무관심적이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절대 무엇이 없는 건 아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무관심적이다 라는 건 무엇이냐?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보지 않고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어떤 뚜렷한 목적, 이것을 보아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공감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건에 의해, 대상 자체의 조건에 의해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공감적으로 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2가지, 신념과 편견입니다. 신념과 편견이 있으면 어떻게 볼 수 없다? 공감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문단 관조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식별력까지. 시간 관계상 학생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밑에도 마찬가지 기르는 방법.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첫 번째 글이었고 이제는 2번째 글입니다. 비어즐리가 말하는 미적 대상. 자, 그러면 공통된 건 뭐죠? 미적 대상이죠. 근데 앞에서는 미적 대상과 미적 태도에 관한 거, 무관심적, 공감적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는 무엇 자체? 미적 대상. 미적 대상이란 무엇이냐에 관한 것과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규정하는 원리가 몇 개가 있다. 2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글이죠, 완전히. 자, 첫 번째가 구분의 원리. 구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배제되어야 할 요소가 예술가의 의도이다. 그래서 예술작품의 속성이 미적 대상이 되려면 그 예술작품과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술가의 의도는 예술작품과 구분되는데 예술작품의 속성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이 될 수 없다? 미적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가 지각 가능성. 예술작품의 어떤 속성이 직접 지각,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무엇이 될 수 있다? 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측면은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됐습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간단하게 이러한 내용.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까지 이제 보셨으면 학생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다시 지문을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옆에 지문을 펼쳐 놓고 읽으면서 작업을 하셨겠죠. 학생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